자, 오늘은 영어는 말하기가 최고다. 많은 단어 암기가 최고다. 영어는 기초가 문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만약에 말하기가 최고다라는 것과 단어를 많이 암기하면 최고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뭐 문법도 있고요. 지금 주어진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제가 밑에 다 적어놨으니까 시간 갖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50%는 해석을 할 거고 또 50%는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문법은 별로 없어요. 얘가 주어라는 거하고 동사라는 거하고 뒤에 목적어라는 거하고 to로 돼 있다는 거하고 전치사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ithout은 뭐뭇이 없다 뜻이고, 센서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검열 같은 거예요. 글로벌 아시죠? immediate. middle 하면 중간인데 중간이 없다. 그러니까 즉시란 얘기죠. featuring이란 말은 아시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단어 다 적어놨습니다. 밑에. 자, 우선은 요거 주어있는 요 문장을 특히나 잘 해석해 보세요. 어떤 말 같아요? Social Media Literate Digital Native Audience 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에는 문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문법을 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지금 단어가 몇 개냐면 Social Media Literate Digital Native Audience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가 있고,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명사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알다시피 네이티브라는 단어도 형용사도 있고, 밑에 보시면 타고난 또는 토박이의 뜻도 있고, 원주민이란 말도 있잖아요. 원주 명사할 때는. 그럼 이게 원주민 오디언스인지 또 토박이 오디언스인지 청중인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서 보시면 요것만 보시더라도 해석해 보셨습니까? 소셜 미디어 리터릿 디지털 네이티브 어디언스라는 단어 해 보셨죠? 소셜 미디어가 뭐죠? 단어 그대로 간다면 소셜은 사회의 사회적인 거예요. 미디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거의 매체죠. 그러면 사회적 미디어 사전 뒤집으면 텔레비전 나왔네. 아, 사회적인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기서 끝난 거죠. 소셜 미디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언어라는 것은 단어의 조합이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단어의 조합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시대에 주어진 어떠한 문화, 시대의 그 상황에 주어진 문화도 들어가서 이 빈틈을 채우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셜이란 단어와 미디어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본연의 뜻이. 사회란 뜻이고 분명 매체란 뜻은 맞아요. 근데 사회 매체라는 게 되게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요. 텔레비전? 사회 텔레비전 얘기한다고? 이 순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죠. 단어 두 개의 조합으로 하나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빈틈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어떠한 관습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죠. 언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단어의 조합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read it. 읽고 쓸 수 있는, 밑에 있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느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용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셜 미디어는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알다시피 형용사는 항상 어디 앞에 오죠? 명사 앞에 오죠? 명사가 형용사 뒤에 오는 경우는 없죠. 뒤에서 꾸며주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럼 이거 명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얘기네요? 아니, 매체는 명사라면서요. 이게 명사니 형용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적었을 때 이 본능적으로 이 적는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돼 있어요. 해볼게요. 소셜 미디어에서 읽고 쓸 수 있는, 다시 말해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무슨 말인지 읽을 줄 아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디지털 네이티브 청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위에서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들어왔던 거를 또 한글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디지털 태생? 디지털 갖고 놀 줄 아는 그런 그 네이티브,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네이티브처럼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시죠, 여러분들도. 거의 요즘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페이스북 같은 거는 놀면서 하잖아요. 그 정도로 디지털의 네이티브가 돼 있잖아요. 그 의미로 제가 전달하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청중이라는 얘기예요. 갑니다. Social media is taking the class struggle to the next level without censorship global immediate featuring an increasingly social media literate digital native audience. 소셜 미디어가 사회 신문이 될 리가 없죠. 텔레비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이거 관련 없는 거죠. 사전에 나온 뜻과 관련 없이 등이라고 말했죠. 이 등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소셜 미디어죠. 그냥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그것이 클래스, 수업, 학급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스트러글은 분투. 수업의 분투? 그대로 적어볼게요. 수업의 분투를 next level, 다음 레벨로 가져가고 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단어인 클래스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클래스라는 단어와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바꾸는 순간 뭔가 의미가 이상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클래스란 말은 원료의 의미가 분류에서 나온 거예요. 분류한다. 그러므로 계급이란 말도 돼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계급 투쟁이라는 얘기죠. 계급 투쟁. 투쟁의 말 있죠? 네. 계급 투쟁을 다음 레벨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센서십이 없거든요. 검열이 없죠. 네. 검열 없이 바로 가죠. TV가나 신문 같은 걸 검열 가능하죠.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검열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소셜미디어가 계급 투쟁으로 이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글로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애플이 정말 원하지 않는데 자꾸 대답을 하네요. 하여튼 센서십 없이 그냥 글로벌하게 즉각적으로 다니까 검열이 안 당하게 됐죠. 그럼 피처링 한다. 이게 뭐예요? 그게 특색을 이룬다 뜻이죠. feature. 그러면서 뭘 특색을 이룹니까? 점점 더 increasingly, 점점 더 소셜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오디언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는 분명해진 거예요.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특히나 보시면은 또 하나는 문법적으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셜 미디어는 분명 명사적인 건데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명사인가 형용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를 전달하면 된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디지털 네이티브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단어의 조합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고 리스닝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입니까?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책이나 전문 용어입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제가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하는 말,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야, 페이스북 좀 그만해. 야, 스마트폰 그만해. 그 말 많이 죠. 스마트폰 그만해. 폰 그만해. 스마트는 영어입니까? 영어죠. 스마트는 영어예요. 이거죠. 스마트. 폰을 아시죠? 전화기.
그러면 스마트폰 단어 합쳐볼까요? 영리한 전화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에 나왔을 때 다 이해합니다. 서로 간에. 단어의 조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경험을 통해서는 알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씁니까? 야, 그만 좀 소셜미디어.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 학생들을 즉각적으로 검열도 없이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흐르고 있어. 그거 다 믿지는 마. 가짜 뉴스일 수 있어. 이런 멘트들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회라는 게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일상적으로 고급적인 대화를 하면 이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결국 소셜미디어가 계급 투쟁이 됐어. 그치? 옛날 같은 경우는 TV 방송만 할 수 있었는데 소셜미디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뉴스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어. 야, 이거 진짜 계급 투쟁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대화를 하는 친구라면 가까이 두세요. 좋은 친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가 끝났습니다. 단어 암기가 최고는 아니다. 필요하지만 영어 기초 문법 글쎄다라는 거죠. 말하기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왜냐면 어휘라는 것과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화상대화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아마도 외국에 갈 시간이 없고 또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무료로 친구를 사귀면 아주 좋으나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화상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상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요 1년 이상 해야 돼요. 최소 제가 봤을 때 2년 이상 해야 해요. 그럼 60분씩 하루에 적어도 주 3회 이상이니까 제가 봤을 때 5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한 3, 40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2년 정도 하면 1,000만 원이 가까이 돼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강의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재 없이 프리토킹이 되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 화상대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초가 없는 분들이 많이 해요. 영어에 기초도 없고 베이스도 없는 아이들도 많이 하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물론 저는 화상대화는 어린아이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린애는 호기심도 적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외국인이 떠들고 막 이렇게 뭔가 신기한 게 이루어지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게 초까지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른의 경우는 적어도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넘어갔다면 자기 의지를 할 수 있거든요. 기초도 베이스도 없는 분들이 이거 해봐야 돈 낭비예요. 이분들은 3년 이상 하셔야 돼요. 아니 5년 이상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얼마큼 발전할 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깊은 대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요.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모르죠. 계속 사람이 바뀐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경제적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바로 리스닝과 리딩이에요. 이것으로 단어도 쌓고 실력을 쌓고, 그러니까 아까 보았듯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또는 듣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쌓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닝과 리딩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돈으로, 차라리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해외에 갔다 오세요. 그냥 이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리딩과 리스닝이 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뭐 기타 등등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거 갔다 오세요. 그냥 여기서 1,000만 원 날리지 마시고, 예, 뭐 60분씩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조금 할 수 있게 됐어. 그럴 수 있어요. 1,000만 원의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니, 제 강의가 100만 원 이상이 없는데 그거는 구입 안 하면서 이 1,000만 원 쉽게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리스닝과 리딩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외로 가세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더 현명하죠. 놀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또 어학연수 갔다 오면서 많은 깊은 대화를 1시간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이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아끼세요. 하루 10시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화상 대화를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금액을 초월하고 1,000만 원 넘어갈걸요? 그러므로 하루 10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돼요. 근데 해외로 가시면 이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리스닝이든 리딩이든 이 기초적인 것들이 베이스가 돼 있지 않은 사람과 돼 있는 사람은 해외 나갔을 때 발전 속도가 달라요. 발전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스피킹은 아니에요. 스피킹은 아니에요. 좀 몇 가지 흉내내는 거 패턴 같은 거 배우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과 리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영어에서 말하는 단어 암기가 그 영어는 단어 암기의 문법을 통한 조합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합이 아니라니까요. 단순 조합이 아니에요. 이 안에 빠져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소셜과 미디어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 다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인간이 뼈대가 있어요. 뼈. 해골이 있고 뼈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되나요? 살이 없잖아. 피가 없잖아. 이 조직들이 들어가는 세포들이 다 존재해야 되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리고 뼈다귀 딱 만들어 놓고 졸라맨이라고 하죠. 졸라맨 만들어 놓고 야 인간이야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단어 암기와 문법은 결국 졸라맨이에요. 졸라맨을 가지고 영어를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간을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글을 읽고 듣고 하셔야 영어의 기초 실력까지 갈 수 있는 거겠죠.